사람마다 그 감정을 겪는 데에는, 그 감정이 올라오는 데에는 다 이유가 다르실 거고 경험이 다르실 건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이 이렇게 생기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뇌 속에 어떠한 정보가 있는 거예요. 외부에 일어난 어떤 현상 있죠? 내가 회사에서 승진을 했어요. 내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내가 친구하고 싸웠어요.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여러 가지 어떤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큰 시련이 왔다, 나에게 어떤 고난이 왔다. 내가 지금 겪는 어떤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현상에서 그거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일을 겪어도 그거를 해석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죠. 그거를 해석하는 건 사람마다 달라요. 다릅니다. 똑같이 회사에서 잘렸어요.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자기를 비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부족해서 잘렸지.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지. 온갖 분노와 온갖 남탓과 온갖 좌절, 불안, 그 속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러나. 예, 이게 여러분들이 삶을 바꿀 수 있는 키예요.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려고 지금 이러는 걸까? 럭키비키, 오히려 좋아.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정말 높은 경지에서, 높은 의식에서 할 수 있는 말이죠. 웬만하면 우리가 이제 불평불만을 하기 쉽잖아요? 나는 1번에 가깝다. 부정적인 생각에 자주 빠진다. 나는 2번. 나는 이거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석한다. 자, 1번, 2번 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 둘, 셋. 자, 2번을 선택했다고 해서 삶이 뭐 드라마틱하게 바뀌냐? 삶에서 겪어야 될 공부는 다 사람마다 다르고, 겪어야 될 건 겪겠죠?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을 겪어도 감내하는 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발판으로 그 다음에 열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생각에서 머물 거냐, 아니면 진짜 그렇게 믿고 액션까지 할 거냐. 요 차이가 또 있습니다. 생각으로 머무는 건 뭐냐면, 그냥 회피. 그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아유, 어떻게든 되겠지. 힘 빠진 머리로, 생각으로. 정말 이거를 높은 의식에서 바라본다는 거. 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던지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걸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내가 나를 낳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내가 나를 낳는다. 여러분, 부모님이 낳아주셔서 나오셨죠? 저 지난 설 명절 때 본가에 갔는데 조카를 봤어요. 조카가 지금 한 2살 이렇게 아주 어려요. 이제 막 말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너무 귀엽다 이러고 봤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애기가 어떻게 행동하나 봤거든요. 어떻게 행동하냐면 자기 욕구 중심대로 행동하더라고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배고프면 먹고, 물 먹고 싶으면 물 달라고 하고, 이렇게 불편하면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갖고 싶으면 만지고, 이렇게 육체 중심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봤는데, 순간 드는 생각이, 그럼 사람이 생존하면서 자기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기 인식이 생기는데, 관념이 생기고, 사람이 그대로 큰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 안에 영혼이 있는데, 육체 너머에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의 탄생은 쉬운 일이 아니구나. 누구나 자연스럽게 육체는 자라지만 육체는 노력하지 않아도 성장을 하지만 영혼을 발견하는 건 제2의 탄생이 필요한 거구나. 자기를 모를 수밖에 없구나. 자기 영혼을 모르면 자기 영혼을 만나지 못하면 육체의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이 물려준 고정관념의 나.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정보 속에 나. 그걸 이제 습관, 기질, 성격 이렇게 얘기하죠? 내 사주팔자가 그렇지 뭐 이렇잖아요. 나 원래 그래. 나 성격이 원래 소심했어. 그게 나를 감싸고 있는데, 나를 구성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전부인 것 같고 내가 과연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은데 엄마랑 너무 똑같이 하고 있고. 아빠의 모습이 너무 싫은데 아빠랑 비슷하게 하고 있고. 아빠의 모습이 싫었는데 아빠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있고. 4년을 낳아봤더니 난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내가 그러고 있네? 내가 본 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익숙한 게 그거기 때문에. 사람은 들어온 정보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경험한 거 이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은 경험한 거, 익숙한 거.
보고 들은 거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들었냐, 어떤 정보가 있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지어요. 자기 운명을 바꾼다는 건 뭘까? 어린 아이는 자기 육체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의해서 고정관념이 생기고 자기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자기 성격을 만들고 막 그렇게 강화되고 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나의 어떤 운명같이 이렇게 만들어진 나의 성격처럼 이렇게 쫙 고정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강화되죠. 사람이 잘 안 바뀐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구나가 아이를 보면서 딱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러면 우리가 다 큰 성인의 입장에서 자아 발견을 한다는 거, 자기를 낳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동시에 어려울 수도 있고, 동시에 쉬울 수도 있고, 어렵다고 해서 안 할 것도 아니고, 쉽다고 해서 미룰 것도 아니고, 어떤 간절한 사람만이 자기가 자기를 낳는다라는 말을 와닿겠구나. 여러분,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기 낳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낳는데 아기 낳듯이. 명상은 되게 심플하게 사실 삶의 모든 게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명상, 노래하는 것도 명상, 걷는 것도 명상, 춤추는 것도 명상, 대화도 명상이 될 수 있는데 진짜 명상, 진짜 이게 뭐예요? 마음 공부 뭐예요? 하면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낳는 거. 그럼 이 내가 나를 낳으려고 하는데 안 나아지죠. 안 되죠. 자아 발견 잘 안 되죠. 내 영혼의 소리 안 들리죠. 그리고 내 무의식이 정화가 잘 안 되죠. 이 감정이 너무 강하죠. 이 생각, 부정적인 생각 너무 강하죠. 괜찮다. 자연스러운 거다.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자연스러운 거다. 아유, 진짜 괜찮다. 다만 방법을 모를 뿐이에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대충 많이 알아요. 너무 많이 들으셨죠? 유튜브에서, 책에서. 근데 정말 실질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다. 그래서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드리고자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고,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명상을 지도를 했고,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방법을 알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계속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핵심이냐면 연습. 핵심은 트레이닝입니다. 뭔가 하나 배울 때 운동을 하나 하더라도 배드민턴을 하든지 뭐 탁구를 치든지 뭘 운동을 할 때 한 번 배웠다고 해서 전혀 되지 않죠. 연습이 필요해요. 근데 뭔가 하나라도 마스터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처음에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도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어렵고 생소하고 나는 이거 재능이 있나 싶고, 이거 내가 왜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뭘 하나 할 때. 근데 뭔가 하나 마스터 꾸준히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건데, 자꾸 하잖아요? 그냥 와닿든 안 와닿든 그냥 계속 하잖아요? 트여요. 감각이 트여요. 뭘 하나를 하더라도. 이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자전거 타고 수영 배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자전거, 수영, 내가 재밌어서 막 하면 좋은데 어쩔 때는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원을 막 등록을 하죠. 그리고 트레이너님한테 이렇게 배우죠. 조금 이렇게 개별적으로. 혹은 이렇게 다 같이. 그럼 이제 재밌어서라도 하잖아요. 명상도 똑같아요. 혼자 하면 너무 외롭고 너무 어렵고 궁금한 거 많은데 해결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하다 지치니까 같이 그럼 서로 막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공감도 되고 나도 그런데 나도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위안도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을 너무 알고 싶으실 건데 차근차근 알려드리고 싶어요. 차근차근. 그리고 트레이닝을 해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안에 차크라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변화를 어떻게 하냐? 결국에는 에너지가 변해야 돼요. 보통 대부분은 사람들이 뭐가 제일 힘드냐? 감정이 힘들어요, 일단. 결국 감정 너머에 그 고정관념 뿌리가 있는 건데, 이 고정관념까지 와칭을 하려면 조금 더 이렇게 수련이 진행되고, 뭐 무의식 정화 과정도 이렇게 하고, 깊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무의식을 정화한다는 건 또 마찬가지고 뭐냐면 에너지가 정화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에너지 덩어리예요. 근데 이 에너지가 모여있는 곳을 그것을 차크라라고 부르고 이 차크라는 각자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아래부터 위로 올라가서 1번 차크라는 항문과 생식기 사이 1번 차크라는 항문과 생식기 사이에 회음이라고 하는 혈자리인데 어르신들 연세가 드시면 기력이 소진되죠. 에너지가 글로 빠져나가. 그래서 항문에 힘 주기가 힘들어지고 뭔가 일어나기가 힘들어지고 추진력이 약해져요. 1차크라가 약해지면. 1차크라가 건강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활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힘. 딱 그 사람 보면 힘이 느껴진다.
의욕이 느껴진다. 활력이 있다. 근데 1차크라가 약해지면 자기 육체 보존하기 힘들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육체를 보존하기 힘들 정도로 에너지가 딸리는 거예요. 1차크라 약해지면. 굉장히 불안해지고 불안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격적으로 어쩌고저쩌고 막 그럴 수도 있지만 에너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 보호하려고. 나 죽겠으니까. 그래서 내가 많이 유독 좀 불안이 심하게 올라오고 공포심이 올라오고 뭔가 변화하는 게 두렵고 그렇다면 1차크라의 에너지 부족의 현상입니다. 그렇게 나를 진단하시면 돼요. 2차크라 어디냐? 조금 올라가면 아랫배, 배꼽 아래 5cm. 한번 짚어보실까요, 지금? 그 위치를 한번 여러분이 짚어보세요. 배꼽 기준으로 아래 5cm. 그 한 점을 딱 검지손가락으로 찔러보세요. 자, 직관적으로 여기 아랫배 뭐가 있죠? 자궁, 난소, 전립선, 또 방광, 이 생식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차크라는 성에너지입니다. 성에너지는 어떤 거냐면 근원적인 자존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나. 근원적인 에너지. 그래서 이 차크라가 약해지면 내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활력도 떨어지고 육체힘도 떨어지고 또 내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성에 집착하는 경우가 생겨요. 사랑을 받고 싶고 이성의 사랑. 남자친구가 됐든 여자친구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그리고 질투를 하게 돼요.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리고 반대로 이 차크라의 에너지가 충분해지면, 채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질투심이 올라오지 않겠죠. 반대로 모성애가 나오고 부성애가 나오고 자애로운 마음이 나와요. 좀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마음,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이 차크라의 에너지가 떨어지면 돈과 성의 문제가 생겨요. 그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돈도 부족해지고, 그리고 이 이성관계 혹은 어떤 관계, 인간관계에서도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관계가 이제 부자연스러워지고, 내가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크라 에너지를 채우는 게 돈도 끌어당기는 비법이고요. 중요하죠. 그리고 사람도 끌어당기는 비법입니다. 엄청 중요하다, 이 차크라. 색깔은 선홍빛, 빨간색을 떠올리세요. 여기는 뜨거워야 됩니다. 1, 2차크라는. 막 용광로를 떠올리시는 거예요. 아궁이. 3차크라로 올라오면 가슴과 배꼽 사이. 최근에 제가 영상에도 올렸는데 여기가 막힌 분들이 또 많아요. 현대인들 중에. 대부분. 여기는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막히는 곳인데 인정의 욕구, 이게 사회적으로 지배 욕구, 내가 이기려고 하고 내가 우위에 있으려고 하고 내 맘대로 하고 싶고 그런 마음. 사회적으로 내가 좀 더 잘나고 싶고 경쟁에서 이기고 싶고 이런 마음이 3차크라와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기려는 욕망 때문에 과도하게 긴장을 하게 되겠죠? 긴장을 자꾸 하다 보니까 또 반대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게 조화롭게 에너지 조율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음. 3차크라는 주황색 빛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건강해지면 조화로운 의욕을 내요. 그래서 막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화롭게 그냥 절로절로 재미있게 즐기면서 이렇게 리듬을 탑니다. 네, 막 긴장 이게 아니고요. 그라 가슴입니다. 가슴은 이제 직관적으로 느껴지죠? 네, 인간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네, 노란빛이고 이해, 용서, 연민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반대로 너무 분노가 많아. 그 사람만 생각하면 열받아. 4차크라 막힌 거예요. 절대 그 사람 용서를 못 하겠어. 4차크라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자꾸 평가하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불안해요. 4차크라 막히면. 대표적으로 답답해요. 아우, 답답해. 그래서 엄마들이 속상할 때 어딜 두드려요? 머리 두드려요? 배 두드려요? 가슴 두드리죠. 아우, 답답해. 네. 4차크라는 감정이 많이 쌓이는 곳이에요, 여기가 또. 네, 그래서 가슴을 많이 두드려 주시면 좋고, 겨드랑이까지, 네, 열어주셔야 더 도움이 됩니다. 보통 많이 막혀 있어요. 이제 5번 차크라, 요 목, 5차크라 중요하죠. 이 천돌이라고 하는 혈자리, 여기 쇄골뼈 가운데 이렇게 네, 이 목 전체인데요. 갑상선. 여기는 우리가 이제 마음을 여기 이렇게 가리키죠. 마음, 4차크라. 마음을 표현하는 곳이에요. 표현한다. 내 마음을 표현한다. 근데 나는 내 마음을 잘 표현을 못해. 그럼 5차크라가 막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5차크라 에너지가 부족하구나. 조화롭지 않구나. 그럼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과하게 표현해.
막 내 말만 해. 내 말 들어. 들을 때까지 얘기해 막. 소리로 막 크게 얘기하고 강하게 강조하고 이것 또한 오차크라가 조화롭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차크라가 열리면 소통을 잘하게 돼요. 내 이야기, 내 사정도 잘 얘기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잘 경청하고 조화롭게 주고받을 수 있어요. 이제 6차크라. 6차크라 여기 인당입니다. 요 한번 짚어보실까요? 인당, 이마 한가운데. 왜 여기는 뇌인데요. 제3의 눈. 여기 안쪽에는 송가체라고 하는 솔방울 모양의 기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이 열리면 이렇게 더 지혜로운 감각이 열립니다. 근데 이제 가슴의 사랑, 4차크라가 열리지 않은 상태로 여기를 열어버리면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좀 자기 욕망에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열어줘야 돼요. 잘. 그래서 잘 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리더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막히면 집중이 잘 안 되고 두통이 오고 악몽을 꾸고 막 이래요. 머리가 맑지가 않고 막 머리가 아프고 그래요. 네, 그래서 6차크라를 열어주시면 여러분이 더 지혜롭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입체적인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자, 이제 7차크라는 여러분 귀에 엄지손가락을 딱 대시고 그대로 올라오세요. 여기 가운데 손가락 만나는 데 있죠? 거기가 7차크라, 백회. 하늘의 에너지, 그 우주의 에너지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곳인데요. 보통 성인들은 닫혀 있어요. 아기들, 어렸을 땐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열로 숨 쉬어요. 천문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문, 천문. 그래서 여기는 신령한 곳이고, 명상을 깊게 하시다 보면 여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자연의 에너지와 통하고 여러분들이 더 몸이 맑아지고 더 깊은 명상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크라의 특징은 예를 들어서 이 차크라가 내가 좀 안 좋다 하면 쌍둥이 옆에 있죠. 1번하고 3번. 그쪽이 같이 약해져요. 반대로 말하면 2번이 좋아진다. 그러면 1번, 3번이 같이 좋아져요. 이렇게 서로 양옆에를 주고받습니다. 음. 그래서 차크라 에너지 센터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차크라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을 이해하게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현상을 차크라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아, 저거는 이 차크라가 부족해서 일어난 현상이야. 이렇게. 아, 저 사람은 이 차크라가 아주 조화로운 사람이네. 이렇게. 그래서 나를 이해하고 상대를 이해하는데 아주 유용하실 겁니다.